안녕하세요. 연암국어원장 김선영입니다. 지금은 2022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죠. 자, 지금 1월 달이고요. EBS가 연계되는 사설 모의고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연암국어에서는 작년에 치러졌던 상상국어나 이감교육의 파이널 모의고사, 고난도 사설 모의고사를 다시 한 번 더 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었던 상상국어 파이널 8차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 5문제 문법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보기 전에 먼저 보기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음운 변동의 유형 가운데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란 이러한 탈락 현상의 하나로서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두 개의 자음이 바로 자음의 물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음절 끝에 종성 위치에서 두 개의 자음을 한꺼번에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종성법의 하나입니다. 현대국어표준어에서는요, 다양한 겹받침들이 있네요. 자, 이것들이 11개의 자음군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기역시옷이나 리을시옷은 체온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이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을기역, 리을비읍, 비읍시옷은 모두 나타난답니다. 또한 자음군 리을기역이나 아니면 리을비읍의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실현되는 모습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수성구 대구는요, 경상방언에 속할 겁니다. 기역, 비읍이 탈락하고 리을이 남는 편이고 전라방언에서는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과 비읍이 남는 편이랍니다. 즉 경상방언에서는 리을 기역 받침이에요. 얘가 읽고 일지. 자, 사실 정확한 발음은 읽고 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상식. 리을 기역 겹받침은 원래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리을 기역 겹받침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경우입니다. 자, 얘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혹은 접사 등을 만났을 때는요, 얘가 리을로 발음되곤 합니다. 자, 읽고 그렇죠? 리을 기역 받침이니까 기역을 만났을 때 얘가 리을로 발음 났습니다. 하지만 읽지 그 외에는 익으로 발음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은요, 어미예요. 닭, 고기. 선생님, 기역으로 시작하는 고를 만났으니까 얘도 달고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닭 플러스 고기, 얘는 어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 기역 겹받침으로 끝이 나는 용언이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는 리을로 발음이 되지만 그 외에는 기역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다 였습니다. 다시 보충 설명이었어요.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전라방언에서는 읽고를 읽고로, 하지만 읽지는 읽지라고 제대로 발음 안 해요.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을 제외한 자음군들은 지역에 따라서 그 실현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자음군을 가진 음절 뒤에 오는 음절이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와 함께 다른 음운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닭도에서처럼 뒤에 조사 도가 올 때는 리을 기역 중 기역에 의해서 뒤에 오는 디귿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이 탈락해서 닭도로 발음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닭도. 자, 이 기역에 의해서 뒤에 있는 디귿이 닭도 된소리 대기가 됐죠. 자, 그러다가 리을 기역 중에서 하나가 탈락해버리는 거야. 닭도 됐죠? 자, 이 순서가 있네요. 자음군 뒤에 된소리 대기가 먼저 되고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땅만에서처럼 뒤에 조사 많이 올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이 탈락하고 남은 기역이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비음화가 돼버려서 당만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자음군 리을 히읗 뒤에 모음이나 자음이 왔을 때에는 뚫어졌대요. 히읗 발음 없어졌죠. 여러분들 히읗 있잖아. 이 히읗은 발음으로 탈락해도 우리는 얘를 탈락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발음이 아잖아요.
그죠? 발음 탈락도 히읗은 탈락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지라든지 고가 오잖아요. 그러면 리을 히읗의 히읗이 자음 축약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히읗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히읗을 만났을 때는 어떤 다양한 현상이 생기는지 뒤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 히읗을 만났어. 물론 우리 앞에는요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히읗만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히읗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히읗이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음을 만났어요. 그죠? 자, 모음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여기 모음을 만났잖아. 히읗이 탈락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사소리를 만나볼게요. 짜잔. 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코. 어떻습니까? 짜잔. 예사소리를 만나니까 뭐가 일어났죠? 네, 자음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서 거센소리가 됐다라고 해서 거센소리 되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니. 자, 이 발음은 디귿이 됐다가 결국은 난니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짜잔, 이번에는 뒤에 비음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형태를 만날 때 이 뒷부분에 있는 음운 환경에 따라서 히읗이 얘처럼 탈락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약되기도 하죠. 거센 소리 되기니까. 다음에 교체가 되기도 하죠. 히읗 너무 특이해. 자, 다시 원위치 시킬게요. 자, 우리 그러면 35번부터 문제 해설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이 2번인데요. 우리 2번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에서 리을. 알리가 아니고 아니가 됐잖아. 네, 이거 당연히 없던 음운 현상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재밌는 이론인데 우리 용언 알다 에서 어간 끝에 있는 우리 연합애들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어간 끝 리을 이 플러스 일부 어미를 만나는데 일부 어미는요 오 혹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혹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왕왕왕 요 리을이 탈락돼 버립니다. 우와, 굉장히 규칙적 탈락이에요. 자, 어떻게 규칙적 탈락이냐면 이 얘들을 만나잖아요. 빰빰빰빰. 얘들을 만나면 이 리을은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간단하게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리을 날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날고 날아 날지 어때요? 하나도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뭐 기억을 만나든 모음을 만나든 예사소리를 만나든 아무것도 탈락이 되지 않았어. 자, 그런데 날다의 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오 바로 탈락했죠. 날다의 시옷으로 시작하는 나시다 또 없어졌죠. 날다의 비읍 만났습니다. 납니다. 날다의 리을 만나볼게요. 날다의 리을 짠짠 날짐승 어떻습니까? 되게 중요한 이론이 후루룩 지나갔어.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규칙 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거든요.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야, 이거 너무 쉽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예, 조성이 있고 중성 모음이 있고 마지막에 받침이 있잖아요. 이 음절 끝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왔을 때예요. 뭐 히읗이나 히읗이나 피읍이나 시옷 같은 거. 혹은 쌍기역이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쌍시옷이나 이렇게. 그래서 쌍받침이나 헛받침은 어차피 자음이 하나잖아요. 한 개의 자음이 하나의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인데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니은과 같은 이유. 니은 볼까요? 음절 끝 종성 위치에서 두 개의 자음 틀렸습니다.
두 개의 자음이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하나의 자음이 또 다른 대표음으로 바뀌는, 한 개의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35번 클리어.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36번 A를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장군 단수나 이론이었습니다. 바탕으로 했을 때 기억 A부터 E까지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럼 우리 1번 1어 잘 보이시나요? 자, 1어부터 보겠습니다. 짜잔. 1어 얘는요. 1어 뭐야? 히읗 탈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군 단수나 A 틀렸습니다. X 히읗 탈락은 O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장군 단수나가 일어났다. 2번 짜자잔 훌른 볼게요. 훌는 어떻습니까? 짠짜잔. 자, 훌르는 티읕이 먼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유마 환경이 조성이 되죠. 훌른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유마 뭐였어요? 리을과 니은이라는 비음이 만나면 둘 다 유음이 되는 현상이다. 신라, 날로, 칼날, 물날리, 전라도. 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군 단수나가 일어났고 유마가 일어났다. 정답입니다. 37번입니다. 품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불변어는 형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만 가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합성어에 참여하는 경우에 어감 부분만 참여할 수 있고 어미를 갖춘 활용형이 참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우리 대표적인 가변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요, 앞부분에 변하는 부분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뒷부분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언, 은, 변하지 않는 앞부분 어간, 변하는 뒷부분 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어간은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요 어미는 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미는 위치에 따라서 제일 끝에 있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 제일 끝에 있는 앞에 있는 어미를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배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37번 계속 보겠습니다. 조건 불변어와 불변어가 결합한 합성명사라고 나와 있네요. 불변어, 명사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관형사, 즉 용언을 제외하는 것들입니다. 자, 맞는지 볼까요? 논밭, 산나물 맞죠? 불변어가 결합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변어의 활용형과 불변어가 결합한 합성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변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사와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 합성어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사적 합성어는요,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구조나 일반적인 구조, 어순에 잘 들어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서 밥을 먹어라 할 때 먹 이것만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이상하잖아. 중간에 뒤에 어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어감만 있고 어미 없는 거를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먹다 뒤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거리 이런 경우입니다. 자, 먹거리는 비통사 합성어, 먹을 거리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뛰다와 놀다가 결합이 됐는데 이때 어가 잘 들어가 있으면 동사적 합성어. 어 없이 놀다. 어감만 있지? 요런 거는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이상하죠. 이렇게 어감만 있는 경우를요. 어미 없이 쓴다. 아,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해서 비동사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변어의 활용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는 통사적 합성어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미리 보겠습니다. 가변어의 어간 부분과 불변어, 뭐 명사나 관형사 같은 등등. 자, 불변어가 결합한 합성명사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억은 통사적 합성어고요. 니은은 비통사 합성어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 짜잔짠. 정답에 건널목 건너다 라는 어간에 짠짠짠짠 그리고 목이 좋아요 할 때 목, 들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엘력, 리을도 어미예요.
자, 그런데 뒤에 덥다의 덥이라는 어감만 있고 짠짠짠 중간에 어미가 들어가줘야지 완벽한데 뭐야? 없잖아. 그래서 얘는 짠짠 없기 때문에 비동사 합성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접칼 요런 거 한번 보실래요? 접칼도 원래는 접은칼 해야 될걸요? 그런데 어미가 없습니다. 꺽쇠도 한번 봐주세요. 꺽쇠도 꺾은 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없습니다. 중간에 연결어미나 전성어미가 없는 경우 어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 같이 비동사적 합성어. 중간에 연결어미가 잘 들어가 있더라.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동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은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르는 자, 분류 기준이 바로 어미가 있어 없어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이 구조나 수식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합성어 공부를 하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은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인가? 사탕인가요? 쌤이 이런 쪽이 좀 약해요. 기념일을 잘 못 챙겨서. 자, 이 날에 문법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연암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라면은 무료 문법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1차 시에 의문, 2차 시에 의문, 3차 시 형태소, 4차 시에 단어 결합 등등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약 3달에서 4달 만에 모든 문법을 떼게 될 거고요.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순환 강의, 한 번 더 순환 강의 해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치기 전까지 약 문법을 3회 정도 돌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7번에 5번인 걸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쭝 38번입니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이에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사동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예문들입니다. 사동과 관련해서 우리 피동사동 우리 1학년 때 엄청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했다고 아는 우리가 아니지. 자, 우리 주동문이 있고요. 반대 개념이 사동문입니다. 이 주동문은 하는 거예요. 주어가 행위를 하는 거고 사동문은 뭐죠? 주어가 어떤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능동이 있고요. 행위를 하는 경우 피동이 있습니다. 행위를 당하는 경우. 네. 자, 그럼 먼저 주동. 자, 주동은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르게 능동이랑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동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주동이 사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우리 예문으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문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밥을 먹다. 내가 좋아하는 예문이거든. 자,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아기가 밥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사동으로 바꾸면 또 다른 주어가 필요가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쵸? 여기서 아기가 아니죠? 아기에게 밥을 먹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가 느껴집니까? 자, 이 아기가가 아기에게가 됐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어의 목적어였습니다. 그리고 짜잔짜자잔. 자, 그래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표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사동접사 이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뚜두두두 사동문이 이르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능동은 조금 다르죠. 자, 능동은요. 능동 피동은요. 능동에 있었던 주어가 이 피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어로 바뀌게 되고 요즘에 한번 예문 한번 들어줄게요. 얘도 짜자잔. 사자가 토끼를 잡았다. 그냥 기본용어로 적을게요. 자,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 토끼가 사자에게 자, 비동접사 히다 어때요? 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짜잔 능동의 주어가 피동의 부사어가 됐고요. 두둔 능동의 목적어가 피동의 주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피동문은요. 능동의 주어가 자 얘가 능동의 목적어가
비동의 주어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듯이 주동, 사동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문법 수업 시간 때 사동, 비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사동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동은 어떤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았지만은 잘못되지 않았던 사동은 또 어떤 거예요? 사동사가 쓰였지만은 사동문이 아닌 건 또 어떤 거죠? 제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기억. 선생님이 학생을 의자에 앉혔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대표적인 사동문입니다. 여기에 he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보조 용어를 찾았습니다. 영희가 선물 상자를 철수에게 넘기다. 잘 듣기 찾았고요.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을 맡기다. 맞다에서 기가 붙었고요. 철수가 주전자에 물을 끓게 하다라고 해서 게 하다라는 보조 용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봐볼래? 이거 단서 좀 보이나 모르겠어. 자, 우리 싹 다 뭐가 보여요? 목적어가 보이죠? 학생을, 밥을, 선물 상자를, 동생을, 물을 어때요? 아까 쌤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 사동문은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만 능동 피동문 할 때 피동문은요 목적어가 A 밑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정답이 4번인데 4번을 한번 볼게요. 리을에는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오 마이 갓 이게 왜 3점이죠? 너무 이상하죠? 아니 이게 왜 3점이야?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으로 나타난다니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을 맡겼다 할 때 맡기다는요. 사동접사 기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형은 맞다예요. 맞다. 자, 얘를 우리 주동문으로 바꿔본다면요. 내가 동생을 맡았다 이러면 되겠죠. 자, 내가 동생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가 됐습니다. 주어가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연합민들 이거 설마 모르는 친구들 없죠? 뭐뭐을가 르이 붙으면 목적어라는 거 아실 거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와 뭐뭐로써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어디에 그죠? 뭐 아니면 비교의 의미 누구누구와과 뭐뭐보다 이런 거 있죠. 시간이나 어디에서 장소 같은 것들 비교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린다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4번은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가 된 것이 아니고 뭐가 됐죠? 네, 바로 부사어가 된 겁니다. 39번입니다. 자, 기억 살펴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끝자음을 다음 자음에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옮겨 적었다. 이거 이런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모음을 만났을 때 끝자음을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옮겨 적었다라는 것은요. 기억은 이어 적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밑에 받침을 뒤에 모음 자리에 그대로 올린다는 뜻이겠고요. 자, 니은은요. 끝자음을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옮겨 적지 않고 종성 끝에 위치에 적기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뒤로 올리지 않는데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끊어 적기입니다. 그죠? 이어 적기는 연암이, 끊어 적기는 연암이 이런 경우겠죠. 자, 디귿입니다. 다음 음절에 초성에 옮겨 적으면서 종성 위치에 다시 적었다. 다시 적었다고 이거 그 유명한 거듭 적기잖아요. 근대 국어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거듭 적기 구분하기 쉽게로 스님이 색깔을 좀 바꿔봤어. 자, 얘는요 밑에 받침에 있는 건데 위에 초성이 한 번 더 적는 겁니다. 연암미 적는 거죠. 자, 다시 리을입니다. 동일 계열의 평음을, 자, 평음은 예사소리를 말합니다. 종성에 쓰고 해당 격음은 근데 이런 단어에 설명이 없으면 되나? 우리가 상식 잠깐만 평음 예사소리입니다. 그드그스즈. 자, 그 다음에 경음 된 소리입니다. 끄뜨끄스즈. 다음에 격음 거센 소리입니다. 츠크뜨프. 됐죠? 상식입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계열의 평음을 아까 평음 스님이 예사소리라고 했죠? 받침에 쓰고요. 해당 격음을 츠크뜨프 거센 소리를 다음 음절에 초성 위치에 적기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종성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8개의 받침만 종성이 허락을 했다? 기억, 니은, 아니 발음 말고 아예 적는 거 자체를 8개밖에 못 적어.
미음, 비읍, 시옷, 예디움. 자, 근데 웃긴 거는 근대 때는요 7개밖에 못 적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못 적는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 없어져서 이응이었습니다. 와우,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기본형의 치읓으로 끝나든 뭐 키읔으로 끝나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8개 외에 혹은 이렇게 7개 외에는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듭적이라는 게 그래요. 거듭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앞말의 받침에 이 체연에 예를 뭐 치읓이나 아니면은 뭐 또 그 쓸 수 없는 것들 있죠. 그죠? 뭐 된소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뒤에 거듭을 적어요. 아까 우리 연암미처럼요. 자, 그래 놓고 요런 걸 하면 되겠구나. 앞이에요. 얘가 거듭이 나요. 앞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단어는요. 얘는 7정성 혹은 8정성에 어긋나잖아. 받침에 못 쓰는 거니까 앞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리을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예문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일 계열의 평음을 예사소리입니다. 종성에 쓰고 히읗을 다음 음절 초성 위치에 적는다. 와,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어떡하지? 안 배우고 싶은데 우리 1학년 때 제음소라고 하거든. 요걸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보기 보고 풀어도 되긴데요. 이 제음소화는요 키읔을 기역과 히읗으로 나누는 약간 과잉 분석적인 근대 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일종의 근대 국어 때의 과잉 분석 제음소화라는 거다. 자, 예문 보면 나온다. 엽이잖아요. 엽, 피읍을 어떻게 나눈다? 비읍이라는 에서소리와 히읗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음소라는 현상이고 굳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 개념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위에 지문 보고 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다음 음절에 초성에 옮겨 적으면서 종성이 다시 적는다. 이게 의미의 거듭적이었거든요. 이부터 이래 돼 있잖아요. 에이, 절대 아니지. 왜? 뭐 때문이야? 이거 봐. 붙어야 붙어. 붙어에는 이미 비읍이 있잖아. 그리고 입은 입이거든요. 입부터는 비읍 그대로 있고 붙어 비읍이 있어서 적은 거지 절대 거듭적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어떻습니까? 이 문법 잡을 수 있습니다. 엄매 무서워하지 마시고 2월 14일부터 우리 연합과 함께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